자, 이어서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점차 완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청자분들 눈치채셨나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하반기 변동성 확대 지속 이 말씀을 드려왔었고 7월 마지막 주 정말 역사에 기록되는 엄청난 변동성이 제공이 되었었습니다만 8월 들어오면서 점차 바뀌는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바꿨어요. 변동성 점차 완화 이 부분으로 제가 좀 의견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 보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 제가 지난주 꼭 일주일 전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6,000포인트 주중에 이건 화요일 날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아직 6,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은 차트이지만 정말 화요일, 수요일 엄청났었죠. 6,000포인트 이하로 빠지면서 5,000포인트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 그런 흐름까지 이제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월봉 차트를 가지고 또 공개 방송 공부방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 아랫꼬리, 어마어마한 아랫꼬리가 달렸죠. 그럼 이 아랫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해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캔들에 달리는 아랫꼬리는 저가 매수세, 또 윗부분에 달리는 윗꼬리는 차익 매도세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아랫꼬리를 어떤 배경,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시는 것이 앞으로 2026년 하반기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하단 추세선, 중장기 하단 추세선을 겨우겨우 살려놓으면서 4월 이 과매수 신호에 다시 진입을 했던 4월의 종가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내면서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7월 종가는요. 그래서 종가상 이제 6,229.76포인트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8월 첫 주 진행 중이죠. 8월 첫 주 진행 중인데 8월 지금 음봉이에요. 음봉. 음봉인데 이 추세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반등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차트에 시장의 반등. 반등에 성공한다. 8월, 7월의 폭락장을 지나 보내고 8월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고 치면 이 음봉 캔들은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면 빨간색 양봉 캔들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제가 7월, 8월 지금 화요일 신대가 강의를 드리면서 8월 마지막 주에 과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또 코스닥 시장이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이 부분을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예요. 월봉에서 주봉으로 넘어가는 차트인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까요? 올해 연초 작년 말에 상승 추세 그리고 3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조정 그리고 다시 4월에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 하지만 또 과매수가 풀리면서 급격한 가격 조정. 그럼 과연 지금 7월 이후에 8월 달, 8월 이후로 지난 3월 이후 4월, 5월, 그리고 6월 중순까지 이런 V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 의견은 V자 반등은 좀 힘들다입니다. 지난 3월 이후 4월, 5월 사이에 보였었던 급격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는 3월 이후에는 이 저항만 돌파를 했으면 됐습니다. 여기만 이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장기 추세를 훼손을 시켰어요. 장기 추세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저항이 계속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낙폭, 음봉의 시종가는 전부 다 저항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난 4월, 5월처럼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가는 흐름은 기대를 하셔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 대응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손실이 꽤 크실 거예요. 시장이 너무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보통 15% 이상, 20%, 많게는 40, 50%까지 손실이 확대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한두 개쯤은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대로 내 매수가까지 오겠지. 또는 보유하신 이제 주식 비중이 거의 90% 이상, 100% 되셔서 더 이상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조절하셔야 돼요. 종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셔서 현금 확보하시고 그 현금으로 다시 종목 대응하시면서 바닥 확인되는 종목들 다시 매수 평단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반등 줄 때 다시 늘어난 비중 관리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셔야지 2026년 손실을 줄이시고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 설명드리면서 대응 전략 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일봉 차트 보시면 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려놓은 듯이 하락 조정 추세대를 만들었습니다. 6월 달서부터 해서. 보시면 6월 19일 최고가 찍 이후에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중 바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 반등 줬으면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저항받죠. 저항받고 다시 빠지고 반등 주는데 여기서 또 저항받고 또 빠지고 반등 주다가 또 저항받고 또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치고 계셨다라면 불필요하게 추가 매수를 하셨고 불필요하게 비중이 늘어나고 지금은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악순환을 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셨다라면. 근데 실수할 실수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주식 투자 경력도 다 다르시고 성향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실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 실수를 바로 잡고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배경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앞서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이런 흐름은 워낙 시총의 그 원톱,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렸던 것이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100 선물 이런 글로벌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죠. 보시는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똑같죠? 6월 중순 고점 찍고 조정 주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이 흐름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상승의 폭,
변동의 폭만 다를 뿐이지 흐름은 똑같았다라는 부분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오늘 밤도 움직일 겁니다. 오늘 밤도 움직일 것이고 그 움직임에 대한 결과는 내일 수요일 아침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겠죠. 또 국내 증시 수요일 개장하고 나면 그 국내 증시 오픈한 이후에 나스닥 100 선물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그런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추적을 하면서 알려드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또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오셔서 한번 보시면 아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좀 바꿨어요. 내려온 만큼 또 6월의 고가까지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일단 골이 깊기 때문에 반등은 무조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중 바닥 또 삼중 바닥 역 헤드 앤 숄더 이런 기술적인 타이밍이 분명히 제공될 거예요. 그 제공되는 그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 2026년 하반기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집중해서 좀 기회를 잘 살피시면 좋겠는데요. 이 앞에 있는 36 대 878 이 숫자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상승과 하락 종목 수예요. 이것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코스피. 근데 이번 주 꼭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조금 더 상승 종목이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일주일 만에.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시사하느냐? 6월 달까지는 극심한 쏠림이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이런 전기전자, 시총 사이즈 대형 종목들의 일부 종목으로의 극심한 쏠림. 근데 이 부분이 7월 폭락장을 보내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 월요일 증시 코스피 마이너스 5%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뭐 서킷 브레이커, 매도 사이드카 이런 부분이 뭐 7월 달에 거의 뭐 일상이다시피 했으니까는 어제 마이너스 5%가 그렇게 큰 급락이었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컸고 상승 종목이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어제 코스피, 코스닥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또 장 후반에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식 투자는 시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정상화로 가는 시기를 또 놓치고 나면 더 시간이 또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잘 이해